고요한 아프리카 초원 위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듯 위험 있는 존재, 바로 코끼리입니다. 그들의 웅장한 모습은 오랫동안 인류의 경외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생명체 주변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가득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미스터리는 바로 멸종의 위협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코끼리는 우리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신성시되거나 왕족의 상징으로 존경받기도 했으며, 때로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동물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생태계의 건축가이자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숲을 만들고 초원을 형성하며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합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몸집으로 나무를 쓰러뜨려 숲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멀리 퍼뜨려 식물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건조한 시기에는 땅을 파서 물웅덩이를 만들어 다른 동물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코끼리는 생태계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종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고대 인류가 코끼리와 공존하며 이들을 경외하고 때로는 사냥하기도 했음을 보여줍니다. 남아프리카의 산 암각화나 인도의 아잔타 석굴,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바위 그림과 동굴, 벽화 속 코끼리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의 삶에 깊이 관여했으며 문화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지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들의 존재감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코끼리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비극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수백만 마리에 달했던 코끼리 개체 수는 불과 한 세기 만에 급감하여 이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현상 앞에서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위대한 생명체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밀렵이나 서식지 감소,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이 위협으로부터 코끼리를 지켜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멸종 위기에 처한 코끼리들의 슬픈 운명과 그들이 마주한 미스터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들의 사라짐을 탄식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이 위대한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끼리 연구는 단순한 생물학적 호기심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코끼리의 생태와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구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코끼리는 크게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로 나뉩니다. 두 종 모두 엄청난 지능과 사회성을 자랑하지만 서식지와 외형, 그리고 유전적 특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서식하며 크고 부채꼴 모양의 귀가 특징입니다. 이 귀는 열대 기후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시아 코끼리보다 몸집이 크고 수컷과 암컷 모두 상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숲 코끼리 록소돈타 사이클로티스와 사바나 코끼리 록소돈타 아프리카나로 나뉘는데, 사바나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로
최대 6톤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숲 코끼리는 아프리카 중앙 및 서부의 울창한 숲에 서식하며 사바나 코끼리보다 작고 둥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엘리퍼스 막시무스는 인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대륙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며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귀가 작고 등 부분이 둥근 것이 특징입니다. 상아는 수컷에게만 나거나 아예 없는 개체도 있습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서식지가 더욱 파편화되어 있으며 인간과의 접촉이 잦아 멸종 위기 등급도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더 높게 평가됩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크게 인도 코끼리, 스리랑카 코끼리, 수마트라 코끼리, 보르네오 코끼리 등으로 아종이 나뉘며 각 아종마다 서식 환경과 위협 요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처럼 두 대륙의 코끼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왔지만 공통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끼리의 지능은 상상 이상입니다. 단순히 똑똑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이들은 고등 인지 능력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슬픔과 기쁨, 분노, 공포, 심지어는 동정심까지도 인지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죽은 동료의 뼈를 찾아와 마치 위식을 치르듯 조용히 만지고 애도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이들의 정서적 깊이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도구 사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뛰어난 장기 기억력 등은 다른 영장류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수십 년 전이 물웅덩이나 특정 먹이 서식지를 기억해내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정확히 그곳을 찾아가는 능력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는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들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뛰어난 공간 지각 능력과 기억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끈끈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암컷 코끼리와 새끼들로 이루어진 무리는 모계 사회를 이룹니다. 가장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암컷, 즉 암컷 리더 매트리어치가 무리를 이끌며 물과 먹이를 찾고 위험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암컷 리더의 지혜와 경험은 무리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컷 코끼리는 성체가 되면 무리를 떠나 홀로 생활하거나 다른 수컷들끼리 작은 무리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번식기가 되면 암컷 무리를 찾아다닙니다. 이들의 복잡한 의사소통 방식 또한 연구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저주파음 인프라사운드, 울음소리, 다양한 몸짓, 발을 구르는 행위 등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심지어는 지진파와 같은 미세한 진동을 통해 수 킬로미터 떨어진 동료와 장거리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도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무리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위험을 알리며 먹이와 물의 위치를 공유하는 등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코끼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지능과 감성, 그리고 정교한 사회 구조를 가진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그들의 지적, 정서적 능력은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지구 생명체의 경이로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코끼리들도 멸종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전 세계 코끼리 개체 수는 지난 100년 동안 무려 90% 이상 감소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멸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끼리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은 바로 상하 밀렵입니다. 수세기 동안 상하는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고가에 거래되어 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상하 수요는 코끼리 밀렵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는 조각품, 장신구, 전통 약재 등으로 가공되어 불법적으로 유통됩니다. 밀렵꾼들은 AK-47 소총과 같은 중화기로 무장한 조직을 이루어 코끼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상하만을 챙겨갑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코끼리나 어미 코끼리 등 무고한 생명들이 무참히 희생되며 코끼리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밀렵은 단순히 코끼리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코끼리 무리의 사회 구조를 파괴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경험 많은 어미 코끼리나 번식력이 뛰어난 수컷 코끼리가 밀렵으로 인해 사라지면 해당 무리의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며 어린 코끼리들은 보호자의 부재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붕괴는 코끼리 개체군 전체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 주요 위협은 서식지 감소 및 파편화입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도시화는 코끼리의 서식지를 끊임없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확장을 위한 삼림 벌채, 목축업을 위한 초원 개간, 도로 및 철도 건설,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인간의 활동은 코끼리가 살아갈 공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넓은 서식지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며 이들이 이동하는 경로인 코끼리 통로 엘리펀트 코리더스가 끊어지면 무리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서식지가 파편화되면 코끼리 개체군 간의 유전적 교류가 줄어들어 근친 교배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코끼리의 건강과 생존력을 약화시킵니다. 유전적 다양성 감소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저하시켜 종 전체의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서식지 감소는 코끼리와 인간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코끼리는 먹이를 찾아 인간의 거주지나 농경지로 내려오게 되고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 재산 피해, 심지어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 인간은 코끼리를 해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인간과 코끼리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위협은 기후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예측 불가능한 홍수는 코끼리의 먹이 자원과 물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 코끼리는 물을 찾아 평소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린 코끼리나 약한 코끼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 부족은 탈수와 영양실조로 이어져 코끼리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코끼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을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탄저병과 같은 질병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끼리 개체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수백 리터의 물과 수백 킬로그램의 먹이를 필요로 하는데 기후변화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존 요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 새끼, 코끼리의 애완용 거래 등 환경 오염 농약 및 산업 폐기물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코끼리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내전은 밀렵을 위한 무기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보호 활동을 방해하며 서식지 파괴를 가속화하는 등 코끼리 보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끼리의 멸종은 단순히 한 종의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핵심종으로서 생태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코끼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동식물 종들도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숲에 씨앗을 퍼뜨리고 땅을 파서 물웅덩이를 만들고 덤불을 제거하여 초원을 유지하는 코끼리의 역할은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가 사라진 숲은 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이는 곧 생태계 전체의 생산성과 회복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서비스의 감소로 인해 인류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코끼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노력들은 인류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는 상하 불법 거래 근절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상하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 협약을 통해 밀렵꾼들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하 밀수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수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중인식 개선 캠페인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하 구매가 코끼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한 행위임을 알리고 상하 제품 대신 윤리적인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재단, 아프리칸 엘리펀트 파운데이션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밀렵 방지 순찰대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밀렵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또한 밀렵 단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광범위한 서식지 감시, 인공위성 이미지 분석, 인공지능 기반의 패턴 분석을 통한 밀렵 예측 시스템 등이 현장에서 활용되며 밀렵꾼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압수된 상하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밀렵 조직의 경로를 파악하는 과학적인 수사 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력은 서식지 보존 및 확장입니다. 국립공원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코끼리의 핵심 서식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파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 통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생태 통로는 코끼리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유전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끼리가 인간의 거주지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가 싫어하는 고추나 꿀벌집 등을 이용하여 경계를 만들거나 코끼리 퇴치용 음향 장치나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여 충돌을 줄이는 인간 코끼리 갈등 완화 휴먼 엘리펀트 컨플릭트 미티게이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코끼리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코끼리 관광과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통해 주민들이 코끼리 보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끼리 보호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될 때 주민들은 코끼리를 단순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노력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코끼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인류 공동의 문제입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합니다. 파리 협정 파리 어그리먼트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여 코끼리 서식지에 인공 물웅덩이를 만들거나 가뭄에 강한 먹이 식물을 심는 등 생존 환경을 개선하는 적응 노력도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코끼리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학 기술을 활용하여 부상당하거나 병든 코끼리를 치료하고 고아 코끼리를 구조하여 보호하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끼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협약을 통해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코끼리 보호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CITES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과 같은 국제 기구들은 코끼리 보호를 위한 규제와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끼리가 처한 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SNS 캠페인, 다큐멘터리 제작,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끼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하 제품 구매를 거부하고 코끼리 보호 단체에 정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후원하며 코끼리 보호의 중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에코투어리즘을 통해 코끼리 보호에 기여하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끼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구 생태계의 핵심이며 우리의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멸종은 인류의 멸종을 예고하는 불길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대한 생명체들이 사라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코끼리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슬픈 미스터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들의 우렁찬 발소리가 아프리카 초원과 아시아 숲을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생명체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